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페이지 3F 하원을 풀면서 결국에는 화학원의 큰 삼성,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원소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원소 두 종류 뭐뭐 있었습니까? 금속과 비금속으로. 그래서 금속과 금속의 결합, 금속결합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온결합,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고체하고 액체로 나눠봤을 때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고 액체고 전기가 다 잘 통했죠. 그래서 우리가 X축 온도축에 따라서 Y축 전기축을 볼 때 금속과 금속 사이 금속 결합은 전기가 꽤 잘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의 전기가 못 통했네요. 왜 못 통했죠? 이온이 없어서 OX. 유동성이 없어서. 이온의 이동성이 없어서 그렇죠. 반면 액체 상태가 될 땐 전기가 통하는데 특히 액체 상태가 될 때 전기 통하는 것을 우리는 용융 전기 분해로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전기 분해가 되는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 상태가 되니까 전기를 통하는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온결합 물질의 요 온도가 뭐가 됩니까? 하면 고체와 액체의 경계된 온도 녹는 점이 될 수 있겠죠. 이 녹는 점이 어디에 비례했습니까? 하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핵간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했습니까? 전하량을 먼저 따져라 했습니까? 아니면 핵간거리를 먼저 따져라 했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먼저 따져달라 했습니다. 전하량 곱이 같다면 그 다음에 핵간거리를 따지는데요. 결국 핵간거리를 따지겠다는 것이나 전하를 따지겠다는 것이나 주기율표 및 그 주기적 성질, 뭐 이온 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 되겠죠.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공유결합은 앵간성 고체 상태고 액체 상태고 전기가 잘 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은 금속결합 물질이죠. 노란색은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고요. 파란색은 공유결합 물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봤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온결합이 왜 형성이 됩니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원소 성질의 경우보단 화합물의 형태가 될 때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면, 안정화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했죠. 특히 다른 일반적인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에너지 하나 소개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격자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원 책에서는 기체 상태 이온끼리 가까이 다가와서 에너지가 낮아질, 즉 이온결합을 형성하긴 하는데 기체 상태에서 형성한, 다시 말하면 원자 두 개가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격자 에너지라는 것은 그걸 고체 상태까지 내렸을 때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안정화되더라는 것을 소개받았죠. 페이지 35초까지의 질문사항 있을까요? 책들 왜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안 푼 사람들 위해서 풀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질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놓으셔야죠. 더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자야? 자, 그러면 오늘 페이지 36쪽에 공유 결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 결합 왜 공유결합 형성되겠습니까? 결국에 원자 둘이 있는 것보단 분자로 형성됐을 때 공유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됐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온결합과 비슷하게 페이지 40페이지 정도쯤에 넘어온 걸 보시면 이 그림을 얘기가 소개될 것 같습니다. 핵간거리 R에 따른 에너지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온결합 형성될 때 이온결합 형성될 때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그림을 그리면서 결합기비하고 그리고 이온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무한히 멀리 떨어졌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요런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의 그림의 합이 나왔네요. 그때 에너지가 낮아진 여기가 바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 거리를 R제로 삼을 때 이 R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하네요.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서로의 전자의 겹치는 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R제로 삼을 수가 있었겠고 이 R제로의 절반이 뭐가 된다? 그치? 공유결합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불러주는 공유결합 반지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뭐야? 공유결합 에너지가 되는데요. 공유결합 에너지는
원자 사이 이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온 결합 에너지는 분명히 녹는 점이 끄는 점이 이온 결합 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공유한 물질은 이 에너지는 원자 사이 결합을 끊는 데 관여하는 놈이지 분자 사이에 이 인력 끊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걸 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화학 2 정도에서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치? 최소한 뭐부터 시작하는 모든 분자한테 다 같이 있는 최소한의 분자 상호작용 그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최소한 분산력부터 시작하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자 사이의 결합과 분자 사이의 결합은 따로 생각하시라는 거 항상입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랑 좀 많이 다른 내용이네요. 보실까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뽑아볼게요. 이주기 원소를 볼게요. 이주기 원소 17쪽 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이주기 17쪽 하면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플로린 간의 핵간 거리를 이렇게 한번 그러면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로린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하는 과정에서 요만한 핵간 거리를 보고자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17쪽 플로린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죠? 7개 있습니다. 이렇게 최각 전자, 어차피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놈들은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온 결합할 때 나트륨 2 플러스 본 적 있어요? 알륨 1 플러스 본 적 있냐고요? 아니죠. 플로린 2 마이너스 보시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형 원소로 불러주는 원소들은 항상 전하량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쪽 알칼리 음속은 5풀만, 2쪽 알칼리 토금속은 2풀만 됐습니다. 17쪽 할로젠들은 1-만, 16쪽 산소 쪽들은 2-만 됐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경우에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게 안정하더라는 거죠. 18쪽 원소들은 화학결합 해야 하네?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원자들도 본인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1쪽은 최강 있는 전자 하나의 전자를 날려버리면서 1+가 되려고 하는, 반면 16쪽 원소는 17쪽 원소는 그 하나의 전자를 땡겨면서 받아먹으려 하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놈들을 제시했는데요. 그럼 비금속이 같은 비금속끼리 공유결합한다 하더라도 옥텟 규칙은 계속 만족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플로린 입장에서는 누군가 전자 한 개 주면은 땡큐하면서 받아 먹겠다고요. 플로린 1 써야 되겠다고요. 같은 플로린끼리 만났다면 걔네들끼리 서로 전자를 내가 이만큼 한 개 전자를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주라 해서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플로린 입장에서는 8개의 전자를 옥텟 만족하고 또 옆에 있는 놈도 역시 옥텟을 만족하는, 그래서 플로린 사이에 단일 결합을 나타내는 것을 이거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걸 쓰겠죠. 굳이 F2라고 썼는다 하더라도 플로린 사이에는 17쪽이니까 단일 결합으로 서로의 한 개의 전자쌍만 공유하는 이런 놈이다라고 알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F2가 형성되는 장소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2주기 16쪽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지? 6개 있죠. 그래서 다른 놈들과 예를 들어서 뭐 마그슘 2풀과 이렇게 만났다면 마그슘이 전자 2개를 잃어주고 산소가 2개의 전자를 얻어먹는, 그래서 산소가 2-가 되려고 할 텐데요. 근데 말입니다. 똑같은 산소끼리 공유결합하자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같은 산소끼리 공유결합했을 때 서로의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가 O2라 하더라도 요 산소가 이중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형 원소라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이 결합이 형성된 게 F2의 장소예요. 그럼 산소는 각각 1번, 2번, 3번, 4번 어디의 경로에서 O2 분자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할 때 원자 반지름을 소개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플로린 있고 산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질소 이쪽에 있었겠죠? 원자 반지름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질소보다 산소가 플로린 사이즈가 조금씩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연료에 대해서는 유액 전하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거 우리가 원자 반지름 할 때 원자 반지름 대체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잴 때 같은 놈들끼리
그죠? 단일 결합할 때의 핵간거리 절반을 우리는 산소 또는 질소의 프로린의 원자 반지로 삼고 있습니다. 단일 결합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산소는 과연 어느 영역에서 결합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1, 2, 3, 4, 4분면 중에서 어디 있죠? 2번 아니었어? 2번 3번 3번인 것 같은데. 역배 2번 우리가 원자 반지 보면은 산소 사이즈가 조금 더 뭐하다? 커요. 그럼 핵간거리가 좀 더 멀게로 생각되지만은 이게 이중결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공기업이 야 내가 전자 한 개 줄게 손 하나 내고 저쪽도 한 개 줄게 손 하나 내서 이렇게 악수하는 결합하면 이중을 어떻게 하는 거다? 두 손 맞잡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산소 간의 이중 결합이 형성될 때는 핵간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다시 말하면 산소의 O2 분자를 가지고 만약에 원자 반지를 썼다면 산소 원자분이 더 작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핵간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결합 에너지 단일 결합을 끊는 것보다는 이중 결합을 끊는 게 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 간의 이중 결합이 그럼 뻔하게 질소 간의 삼중 결합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더 큰 결합 에너지 가지고 질소 간의 삼중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잴 때는 이건 질소가 단일 결합을 했을 때 산소가 단일 결합을 했을 때 물론 프로는 단일 결합만 하죠. 혹시 프로는 이중 결합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만들면 할 수 있죠. 만들어보세요. 노벨상을 당시한테. 예? 사중결합 예, 사중결합이지는 않습니다. 자, 페이지 40페이지하고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 공유결합 이 정도야 뭐 별거 없는데 나 충분히 다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되겠고 문제 풀 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앞에 나눠드렸던 요 프린트 이거를 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워낙에 여러분들이 큰 2단원, 3단원은 익숙할 거라 봐서요. 설명 계속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계속 설명 들으시고 아이 뭐 나 문제 바로 풀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제 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늦게 와서 이 프린트가 지금 없거든 하는 사람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전자 껍질,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즉 원자과 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자과 전자를 표시하기 위해 뭐다? 우리는 루이스 전자 편식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지? 그래서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 결합한다고요? 프로린 사이에, 산소 사이에. 그렇다면 질소는 어떻게 할까요? 질소 원자과 전자가 15죠, 5개죠. 그래서 이 질소가 다른 놈의 질소와 공유결합하게 되겠다면 삼중 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듯 단일 결합 아닌 이중, 삼중 결합을 우리는 다중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물론 쌤 질소는 삼중 결합만 가능합니까? 질소 사이에 이중이나 단일 결합은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봤죠. 특히 여러분한테 양적 관계하면서 많이 소개했던 하이드로진 말입니다. 그지? 요랬을 때 우리가 핵간거리의 절반을 우리는 질소의 원자 반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질소의 삼중 결합을 했던 그 결합 길이보다는 당연히 더 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같은 놈들끼리 공유를 했잖아. 그지? 여러분들 원소의 주기 성질하면서 전기 음성도라는 걸 소개해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전기 음성 정의 뭐였습니까? 전자쌍을 끌어들이는. 공유하겠다고 했을 때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을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플로린 4.0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소를 2.1로 기준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너스 플로린을 4.0으로 기준 삼았던 바가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했잖아. 그러면 이 전자쌍, 가운데 있는 전자쌍들은 어느 한쪽의 질소에, 어느 한쪽의 산소에, 어느 한쪽의 플로린에 맞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놈들끼리 공유를 했다면 우리는 공유합의 종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결합했다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세상에 무극성 공유합의 개수가 많겠습니까? 극성 공유합의 개수가 극성이 많겠습니까? 많아요. 다른 극성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의 얘기도 한번 소개해 볼까 했네요. 이미 우리가 이온 결합하면서 살짝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두 원소의 X 전기 음성도 차이를 제시할 거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0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러면 똑같은 놈들이 공유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치? 그래서 전기흡수 차이가 0이 됐던 이 조합을 가라고 하겠습니다. 가의 대표적인 놈들이 누구다? 네, 이런 놈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교재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 예전 교재는 1.7을 전기흡수 차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1.9로 삼는 것 같네요. 1.7에서 1.9는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Y축은 뭘까요? 지금 X축이 전기 음성도 차이를 했잖아요. Y축은 뭘까요? 결합의 이온성을 따질게요. 결합의 이온성이 0%에서 50%, 100%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합의 이온성이라는 것은 이걸 역으로 줄이면 뭐가요 하면 결합의 공유성, 공유결성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성 요건 100%가 되겠고 50%에 0% 이렇게 삼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 영역이 이쪽에 있네요. 그렇다면 나 영역을 한번 삼았습니다. 두 원소 간의 전기음수 차이가 1.7보다 뭐하다? 작아요 하겠습니다. 나의 대표적인 놈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원점 1번 수소를 주었습니다. 17번 염소를 줄게요. 수소의 전기음수가 2.1이고 염소의 전기음수가 3.0이에요. 두 전기음수 차이가 얼마만큼? 0.9 정도 차이 나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염소의 전기음수가 더 크니까 염소가 부분적인 음전화를,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소 결합력을 나타낼 정도로 크게 전기음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나와 같은 타입들은 이렇게 극상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그다음 아직은 기억을 이온 결합에 할 수는 없겠다는 문제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 이온력 있는 놈들 누구겠습니까? 나트륨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 전염수 얼마 나오지? 아니 전염수 다 까먹었습니까? 진짜예요? 싫어요 이거? 저는 알겠지. 아 알고 있었죠. C의 염소 전염수는 3점? 1. 예? 몇이야? 점수.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둘의 정염수 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2.1이요. 2.1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정염수가 1.7보다 좀 더 큰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다 같은 놈들인데요. 예, 이거는 그래서 대놓고 Na 플러스의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자. 다시 말하면 나트륨 완전히 전자를 잃었고 염소가 전자를 완전히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온 결합성을 나타내겠습니다. 다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주의할 것은 다 영역에서 이온 결합성이 100%에 딱 걸린 놈은 없어요. 여기 전기요소 제일 작은 놈 누굴까요? 저기 아래 있는 거. 저 왼쪽 아래 왼쪽. 최단 아래. 네.
리튬, 나트륨, 칼륨, 우리나라 하는 게 리튬, 프랑시움. 세슘, 네. 프랑시움은 워낙에 지상에 극소량밖에 없다 보니까 뭐 세슘 정도 해볼게요. 세슘의 정류수는 0.7 나옵니다.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 맞춰야 예, 나트륨 뭐 0.9나 뭐 0.7이나. 제일 큰 놈은 누구죠? 프로리움. 프로는 두 개 얼마 나와? 3.3. 3.3 차이 나오네요.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결합의 이온성은 100%의 되지 못합니다. 그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쌤이 100% 이온성은 아니다라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법이. 내가 말한 게 법이야? 아 근데 그 그때 했을 때 완전히 뺐고 이것은 100%라면 완전히 뺐고 완전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원자 뺏기는 원자가 전자를 뺏기는 거에서 영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쌍자 모멘트라는 놈을 썼다 했습니다. 그지? 와, 네. 전화량하고 헐. 거리, 그지? 그리고 핵관거리 R을 나타내겠습니다. 쌍자 모멘트를 계산해 봤을 때 쌍자 모멘트가 100% 계산 요 쌍자 모멘트를 썼던 것만큼 나타나지가 하나요. 않아요. 나중에 뭐 어딘가 보면 뭐 그런 류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한 번은 풀어봤던 내용의 문제라는 얘기죠. 요게 계산치와 실제 값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맞아. 요 이론치하고 실제 값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했다면 100%라 했을 텐데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다는 아예 대놓고 이거는 이온계란 물질로 우리가 취급하자 하겠다고요. 1.7보다 정경소가 뭐하게 더 큰 놈들은 이온계란성으로. 이해됐습니까? 결합의 이온성이 50%보다 넘어가는 근데 딱 100%에 도달하는 놈은 아직은 없거든 하겠다고.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기음수 차이가 크면은 결합의 이온성이 커지면서 50% 넘어가 버린 이온 결합은 간다 했습니다. 라와 마에 속하는 영역의 물질들은 없을까요? 있어요. 라 전기음수 차이가 1.7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온선에 하자, 이온 결합으로 하자 할 만한 들 어떤 거 있을까요? 저기요 이거 여러분하고 처음 하는 내용 아니잖아요. H, 그 H, F, HF는 마 쪽을 써야 되겠네요. 아 네. 마는 프로인 정겹수 2점, 수소 2.1에 프로인 4.0 하니까 정겹수 차이가 1.9 차이 납니다. 1.9 차이 나지만은 아무리 봐도 수소하고 플로린을 금속과 비금속이라 놓기는 금속과 비금속 이온계열 놓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마에 1.9 차이 나지만 결합의 공유성이 좀 더 큰 걸로 판단되는 마의 대표적인 놈이 HF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라 정겹 사이가 1.7보다 작지만은 야 이건 이온결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 뭐 있을까요? H. 그렇지요. 리튬의 수소와 리튬 말합니다. 수소의 정겹수가 얼마? 2.1 나오고요. 그리고 리튬은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겹 사이가 1.1이에요. 근데 이거는 리튬이 전자를 완전히 잃어주고 수소가 완전히 전자를 얻어먹었다고 다시 말하면 이게 수소 이온이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수소화 이온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소화 이온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수소 이온은 1 플러스가 된 거고요. 수소화 이온.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는 옥테에서 만족한다 못한다? 이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옥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한금들 하면서 13조 원소, 2조 원소, 근데 거기서 끝이고 1조 원소는 옥테에서 만족하는 이런 원소들이 있다고요. 못 들으셨냐? 여기. 그래서 조금 예외되는 놈이지만 라와 마에 해당하는 그런 놈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유력, 무극성 공유력과 극성 공유력. 참고 이건 결합 하나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결합 하나만 놓고 따지는 겁니다. 분자 전체를 놓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분자 전체를 놓고 따지는 건 아무래도 오늘 쪽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페이지 36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그 뭐 문제 푸는데 뭐 둘이서 속닥이게 있죠? 의논해 가면서 푸니까 자기 생각에 답 내면 되지. 제일 멍청해가지고. 그럼 수업이 듣더라. 네, 그 정도까지 뭉치는 것도 아니고 음수랑 곱하면 양수잖아. 뭐야? 하는 거지? 이 둘이가 곱셈의 영역입니까? 덧셈의 영역입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좀 된 것 같습니까? 됐나요?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같은 놈들끼리 결합했던 즉 무극성 공유력과 그리고 이제 수소가 붙는다든지 해서 극성 공유력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용 결합을 한번 봤는데요. 2주기 14족 원소 볼게요. 2주기 14족 누구지? 네, 2주기의 14족은 탄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죠? 네 개. 4개입니다. 이 원자가 전자 4개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8족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이론을 하고 싶습니다. 수소는요 하나의 전자만 있어도 하나의 전자만 공유해도 얘는 헬륨 2와 같아서 수소는 옥텟을 만족해버렸습니다. 탄소 입장도 그럴까요? 탄소 입장 되지? 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탄소는 수소 4놈이 있어야 가장 간단한 수소 함유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공유의 쌍봉이니까 하면 내쌍과 비공유 없는데요. 이 공유 전자쌍만을 우리가 선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의 선 하나, 이중의 선 2개, 삼중의 선 3개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놈, 다시 말하면 5개 원자가 한 평면에 있으니까 한 평면에 있지는 않아요. 네. 그지?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다음 챕터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기왕한 거니까 한 방에 다 합시다. 4개의 전자쌍들이 가장 공부해서 멀리 펼쳐져야 되겠네요. 전자쌍, 반발, 원리, VS 표현 모델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요 분자의 구조는 정 사면체 구조를 가집니다. 당연히도 입체 구조가 되겠고요. 뭐가 더하죠? 이 결합 각도가 꽤 중요하죠. 몇 도였다고? 9.5도. 좋습니다. 네, 9.5도. 다 기억나시죠? 예. 지겹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어? 네 아니에요. 왜 다시 하냐고요? 네, 여기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틀리고 와서 그렇죠. 와. 되겠습니까? 예. 예, 이건 나중에 3주기 시다죠. 규소에다가 수소 4개 붙여서도 똑같은 내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15조 원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분자의 극성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15조 원소 질소네요. 원자가 몇 개 있지? 5개요. 예, 5개 있겠고 역시 수소 3놈과 공유 결합을 시키면 가장 간단한 질소의 수소 함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공유 몇 쌍보이냐고요? 세 쌍 보이고요. 예,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저성이 한 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식으로 구조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데 이 결합 각도가 90도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역시 분자 구조를 나타내있어야 질소에 대해서 공유 세 쌍이 펼쳐지면 이렇게 펼쳐지겠습니다. 원래 비공유 전자는 이쪽의 공간을 차지하겠습니다만은 비공유 전자의 위치를 우리는 분자의 구조에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들을 가리켜서 분자 모양을 제시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삼각 뿔형이라는 것을 씁니다. 삼각 뿔형이나 삼면체가 똑같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혹 여기다가 이제 수소 대신에 염소를 넣어서 정삼면체 대신에 그냥 삼면체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삼각 뿔형이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소개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결각도는 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 조금 더 강해서 각도를 줄였습니다. 107도로 줄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16쪽 산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수소 두 놈이랑 공유 결합을 시켰습니다. 공유 두 개와 비공유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을 쓸 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이렇게 쓰게 시키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직선형으로 나타내면 말 그대로 분자가 직선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것만 갖고도 벌써 평면 십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얘는 구분형이라는 걸 쓴대요. 영어로도 벤트 스트럭처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벤트 몰라요? 벤트 물어준 건. 저 그렇게 근데- 먹는 게 아니에요. 원자 3개 갖고 입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3원자 분자는 무조건 평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3원자 분자는 무조건 평면입니다. 즉 3원자 분자는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굽었습니까 직선형입니까로 구분돼야 되겠죠. 이건 구분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분자 모양을 나타내면 산소에 이렇게 되겠죠. 비공유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비공유 위치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국 더 줄여서 104점 5도 나오겠는 물이었습니다. 질소 대신에 인이 들어와도 산소 대신 황이 들어와도 구분형과 그리고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수소화합물을 제시했는데요. 탄소가 세상에 꼭 수소와만 결합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탄소가 단일 4번만 하는 법은 없어요. 탄소가 이중에 단일하거나 이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단일에 3중도 할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놈이 누구 있을까요? 하는데요. 저 H 두 개에다 5원. 예, 홈 아이다이드라는 분이 알고 정말 있습니다. 바람을 지워주라. 네. 자, 근데 아이생. 얘의 분자 모양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22도. 우리가 전자쌍 반발 원리를 통해서 분자 모양을 예측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게 약 120. 두 쌍의 공유하면 어쨌든 한 방향으로 나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세 방향의 공유 전자쌍들이 공간에 펼쳐지면 평면 삼각형 형태로 펼쳐지겠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 평면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완벽하게 120 쪽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대충 춤춰서 120도 정도 삼을까 하겠습니다. 와. 네. 보이십니까? 뭐얘 122도라고 잘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럼 여기는 하겠습니다. 탄소 간에 이중을 두 번 하래요. 예, 대표적인 놈이 예, 산소 2번 공유 결합되어야 되겠죠. 원자 3개니까 당연히 평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직선화. 예, 직선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결합값도 몇 도 나온다고요? 180도. 단위의 3중대입니다. 대표적인 HC, HC, N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180도. 직선형이고 이거 역시 결합도 180도 나오더래요.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질소는 그러면 단일만 3번 하라. 말돼? 아니죠. 질소가 이중의 단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비공유 하나 있게 말입니다. 어떤 것들 붙여보면 될까요? 여기는 O 붙이고 이쪽에 H라든지 또는 뭐 플로리는 붙이든지 뭐 그걸 공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역시 만약에 이중의 원소로만 구성되겠다면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여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심 원자 또는 분자 전체에 대해서 공유 또는 비공유의 개수를 세는 것. 나중에 분자 전체로 한번 다시 리스트 잡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결과도 몇 도 나올 것 같아요? 역시 대략 120. 120도 정도 잡아보면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른쪽 페이지네요. 37쪽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봐 주십시오. 37쪽, 38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38쪽 얘기 한번 해볼게요. 38쪽 문제 보시면 형식 전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책에 나오는 내용의 것이 형식 전화인데요. 최대한 우리가 옥텟 규칙에 만족하게 이제 분자를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죠? 옥텟 규칙에 만족하려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분자를 예측함에 있어서 공유전자상, 비공유전자상 위치를 통해서 분자 모양이 뭐 직선형이다, 평면이다, 이런 구분형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데요. O3 같은 놈을 한번 봤습니다. 참고로 형식 전화와 여기 산화 환원할 때의 산화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로따로 해요. O3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전이에요. 네. O2 만든 건 1이 같다 했죠? 네. O3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때려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때려봤습니다.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봤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되겠나요? 얘 산소 입장에서 몇 개? 8개였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 전자 하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산소는 몇 개? 8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 빠지고 나니까 이 산소도 8개가 됩니다. 느낌이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전자 하나를 얘가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1 뺏겼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그런 거 없어서 0 이렇게 쓰는 게 형식 전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존은 원 호전수 물질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산화수는 얼마야? 0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매기는 걸 우리 형식 전화가 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한번 봤습니다.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지? 네. 4개 있습니다. 산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지? 네. 아, 예, 6. 6개 있죠. 어? 얘한테 줬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는 한 개의 전자를 산소부터 받아 먹었고 산소는 한 개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한 개 얻어 먹었다. 마1 한 개 줬잖아. 마1 이렇게 쓰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 매깁니까 하면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로 매기고 있죠. 산소가 마이너스 2로 매기는 산화수와 형식전화 다르게 써지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예. 여러분 시사에서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창의력이 나와요. 예. 창의력 나와요. 이거 좀 버렸어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형식전화 문제는. 그나마 그래서 가장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예측함에 있어서 최대한 옥텟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나오는 용어가 형식전화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저런 말이 있었다 정도 수준에서 넘겨도 괜찮겠습니다. 몇 시 됐어? 몇 시야? 9분이요. 6시 9분이요. 9분. 오케이. 자, 다시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9쪽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뭡니까 하면 옥텟 규칙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옥텟 규칙 뭐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도록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15조 원소는 3개의 전자를 공유하려고 16조 원소는 2개의 전자를 공유하려고 물론 14조 원소는 4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옥텟을 만족시켰습니다. 세상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맞겠습니까? 만족? 못하는 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맞죠. 만족하는 게 맞죠. 만족하니까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치? 근데 세상에 예 없는 규칙이 없다고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들이 몇몇 가지 있어요.
13조 원소를 준비해봤습니다. 2주기 13조 누구죠? 네. 동서. 동서예요. 동서 원자가 된다몇 개 있다고? DHC. DFS. DFS. 동서 원자가 된 데가 예, 쓰리. 3개 있습니다. 수소와 붙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불안정하고요. 실상 수소 붙이면 B2H6라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주는 버리시고요. 붕소에 프로를 붙여봤습니다. 프로의 원자가 되면 몇 개 있지? 7개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프로 입장에서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프로이 세 놈을 붙여봤는데요. 붕소 입장에서는 공유 몇 쌍보입니까? 하면 공유가 세 쌍보입니다. BF3에서 비공유는 있습니까? 하면 없네요. 옥텟 만족한다고요? 저 새끼는 뭐 샤냐? 네. 기속말로 뭐 하냐? 어? 오늘 수업 끝나고 뭐 어디 떡볶이 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맥주 한잔 하러 가겠다는 거야? 사케. 공유 세 개에 비공유 없는 얘는 옥텟을 만족하진 못하죠. 돼요. 못하네요. 분자 구조를 생각하면 붕소의 플로인 세 개가 가장 멀리 공간에 펼쳐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의 삼각형 나오죠. 예, 필요하다면 정삼각형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정삼각형 계량각도 몇 도 나와? 120도. 그렇습니다. 120도 나오겠습니다. 옥텟을 규칙하지 만족하지 못한 놈이 몇 개 없는데 그래서 BF3 외워놓으시면 되겠고요. 평면 문제가 많아? 입체 문제가 많아? 입체. 입체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면 문제 나올 때마다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평면입니다. 평면을 어떻게 하나요? 이해됐습니까? 심지어 극성 문제가 많아? 무극성 문제가 많아? 극성이 많죠. 극성 문제 월등히 많죠. 심지어 뭐 그래서 저게 무극성이. 극성 문제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BF3를 경험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BF3를 누가 경험해? 메테인 경험치 있어 없어? 있어요. 오늘도 라면 한 개 끓으면 가스레인지 불 켰잖아요. 이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몸에서 단백 대사하면서 암모니아 나왔죠? 네. 그 암모니아 요소로 바꾸고 있었잖아요. 예. 간에서 계속 이런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하고 오줌으로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마셔요. 예. 이거 마시고 있죠? 마셔요. 안 그렇습니까? CO2 여기 내뿜고 있잖아. 네. 이해됐습니까? HCN 어떨까요? 먹으면 안 돼요. 청산. 정말 케이스. 청산가리는 KCN이고 네, 그 CN 마이너스. 예. 이거 여러분 정보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토레타. 뭔 소리야? 이거 제가 토레타 걱정 우리 이제 방부라고 불러주는 그 가스 물질되는 뭐 메탄 가스라든지 이런 HCN 사이너스 수소라든지 아니면 H2S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출해요. 어? 별 희한한 게 꽂혀있고 그래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중 누구야? 벨륨이었네요. 벨륨이 수소 두 놈과 공유 결합한다면 공유 두 개의 비공유? 없어요. 근데 이게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고 있네요. 옥텟 만족한다고요? 못해요. 원자 3개 가지고 입체가 되면 만무하고요. 평면인데요. 평면 중에서 직선이에요. 계약도 몇 도 나와? 180도. 180도 나와요. 역시 벨륨의 수소 두 개 붙인 이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조 원소는 옥텟을 만족하겠습니까? 하면 만족하죠. 1조, 2주 1조 누군데요? 리튬의 수소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건 이온 결합으로 옥텟을 만족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3주가 되면 NaH, 3주가 되면 MgH2, 3주가 되면 알루미늄의 H3 이것들은 다 옥텟을 만족하겠다고요. 결국 옥텟 만족 못하는 건 정규 교과에 대해서 요 두 개만 가르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정규 교과만 하기는 아쉽죠. 네. 피니시 파이브. 그래서 우리는 15조 원소를 제시했습니다. 3주기네요. 2주기 15조 원소 질소는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들이 없었어요. 못 놈이 옥텟을 만족해요. 나중에 옥텟을 어떻게든 만족시켜 보려고 공면구조까지 때려넣게 됩니다.
2주 3주기 15죠. 누굽니까? 2. 1입니다. 이놈의 PCL 3가 됐을 때는 옥대수만죠? 해요. PCL 5. 206 있고 염소 있거든요. 근데 PCL 5라는 놈이 나와요. 얘는 이를 중심으로 염소 3놈이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그 위아래에 염소가 그래서 삼각 쌍뿔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압각도는 이쪽 각도는 120도 나오고 여기 각도는 90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PCL5라는 물질이 안정하게 존재해요. 공이 몇 성 보인다고? 공이 다수상 보여요. 공이 다수상 쓰는 것은 비어있는 d 오비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결합을 더 하게 돼요. 나중에 학년 더 올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거 1학년을 가게 되면 내가 D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이전부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네. 과거 못 가면 대학교 올라가셔야 겨우 배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3주기 15중 1인데요. H3PO4 이름 누구야? 아, 저거 아는데. 예, 인산이죠. 저 인산. 인산도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결합선이 5개, 공유사스상 보입니다. 이거 역시 옥태선 만족하지?